천재 김수학 의문의 변동 내신 대비 수업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장면에서 이 친구가 발음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쵸? 오늘 나단 때 비가 온다고 하던데 날이 맑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통이 안 되죠. 자, 올바른 발음과 그 다음에 잘못된 발음의 원인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선은요. 본래는 이 단어를 뜻하는 거겠죠. 자, 이때 not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축약이 되면서 나탄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올바른 발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막다, 자, 막내 같은 경우도 리을 기억은 자음군 단수나 기억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막내라고 비음화가 일어나겠죠. 자, 이게 올바른 발음이 됩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단때라 그래서 디귿을 연음화해서 발음을 했는데요. 뒤에 히읗이 있기 때문에 축약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 탈락해야 되는데 기억을 탈락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발음을 하고 있는 경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것이 의문의 변동이다. 정확하게 발음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의문의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정확하게 발음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자음 체계표는 암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각각의 용어들 한 번 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 중심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음 같은 경우는 마찰음이고요. 예사소리인지 된소리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음 체계표를 통해서 의문의 변동 원리를 이해한다면 좋은 방법이 바뀌는 의문의 변동이 있고요. 좋은 위치와 방법이 모두 바뀌는 의문의 변동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로 이동하는 걸 뜻합니다. 한 칸만 이동해도 이거는 좋은 방법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변하는 현상에는 비음화, 즉 비읍이 미음이 되는 경우, 이렇게 비음화되는 경우, 디귿이 니은이 되는 비음화, 기억이 이응이 되는 비음화, 이것들은 좋은 위치는 그대로인데 좋은 방법이 바뀌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치와 좋은 방법이 모두 바뀌는 음운 변동 현상은 구개음화입니다. 자, 구개음화 한번 볼까요?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디귿이나 티읕이 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이나 치읓이 되기 때문에 위치도 바뀌고 방법도 바뀌는 의문의 변동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음 체계표를 암기하고 계시면 의문의 변동 현상을 이해하기도 쉽고 또 문제를 출제했을 때 그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이 친구들이 디귿으로 변하는 것은 위치는 그대로인데 좋은 방법만 바뀌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받침에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는 경우는 좋은 위치도 바뀌고 좋은 방법도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단모음 체계표입니다. 자, 단모음 체계표 완전히 암기한 상태에서 각각의 이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구별하는 요소들, 이 요소들의 명칭과 그 의미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전설모음은 혀의 정점이 앞쪽에, 후설모음은 혀의 정점이 뒤쪽에, 정점이라고 해도 되고요. 최고점이라고 해도 됩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입니다.
고중저는 알고 계시고요. 저모음은 입을 가장 크게 벌린다. 그 다음에 혀의 위치가 가장 낮다. 두 가지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가장 낮추어서 발음하는 것입니다. 평순, 원순 알고 계시고요. 전설모음화. 자, 전설모음화 같은 경우는 앞 음절의 모음이 다음 음절의 전설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전설모음으로 동화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앞 음절, 뒷 음절. 자, 앞 음절의 모음이요. 뒷 음절의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하는 경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는 전설 모음이고요. 어는 후설 모음이잖아요. 후설 모음을 이렇게 전설 모음으로 땡겨주기 때문에 전설 모음화라고 합니다. 이 전설 모음화 현상은요. 대체로 표준 발음이 아니고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정된 경우 어떤 단어들이 있냐? 냄비. 자, 예전에는 남비였어요. 그 다음에 불을 댕기다, 당기다였는데 댕기다로 변화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멋쟁이 이런 단어들 장이었는데 쟁이로 이 친구들만 예외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요. 나머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들어가 볼까요? 음절 끝, 그러니까 받침이죠. 음절의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7개 가느다란 물방울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자음으로 바뀌되 이 7개의 자음 중에서 기역과 디귿과 비읍으로 바뀐다. 무슨 뜻이냐? 울림소리 같은 경우는요. 울림소리로 표기된 게 그대로 울림소리로 소리가 난다면 나머지 이렇게 파열음들이죠. 자, 파열음으로 바뀌는 현상이고요. 파열음 중에서도 예사소리니까 평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평파열음화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 하면 음절의 끝에 어떤 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음을 시작하는 조사가 놓이면 연음이 일어납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모음을 시작하는 조사라고 했는데 모음을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일어나는 현상이 연음이죠. 자, 형식 형태소는 조사가 있고 어미가 있고 접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음이라고 하는 현상은요. 음운의 변동 현상이 아니다 라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받침 있는 말 뒤에 모음을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앞 음절의 받침을 뒷 음절의 첫 소리로 연음하여. 자, 이런 표현 이해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은데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헷갈리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예시도 봐두시면 됩니다. 비음화와 유음화 현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비음화 현상은요. 파열음 그드부가 문을을 만났을 때 은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하고 예시가 나와 있죠. 자, 기역이 이응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뀝니다. 소리나는 위치는 변하지 않고 소리나는 방법만 변하는 경우들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경우 역행동화라고 한다. 유음화 같은 경우는요. 리을이 니은과 만났을 때 리을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덧붙여질 만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죠. 왼쪽으로 가시면 비음화 같은 경우는 파열음 그드부가 느음을 만나 은음으로 바뀌는 현상도 있고요.
비음, 이응, 미음 뒤에 리을이 왔을 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리을 비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리을 비음화 현상을요. 처음에는 좀 암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암기하기 편할 것 같아요. 비음, 다음에 유음이 왔을 때 유음이 오히려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리 내는 방법만 변하는 경우잖아요. 비음도 짝꿍이 이렇게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얘를 만나면 이렇게 바뀐다 라고 외우면 암기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음화는요. 음절 끝에 파열음 뒤에서 유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리을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 경우는요. 파열음 다음에 유음이 오면 비음으로 바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암기는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전부 다 상호동화의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파열음, 유음이 왔을 때 둘 다 모두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상호동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리을이 파열음의 영향으로 니은으로 먼저 바뀌고 바뀐 니은이 비음화가 일어나서 앞에 파열음을 비음화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눈여겨보세요. 상호동화 같은 경우는 교재에 따라서 순서를 설명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순서를 염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교재의 경우는 요 상호동화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음화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려운 얘기는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자, 리을 비음화입니다. 리을 비음화의 대표적인 단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단어들은 이 친구도 말고 또 몇 개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생산량,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 상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원유, 입원유도 있었고요. 구근류 이런 단어도 있었고 동원령 이런 단어도 있었습니다. 자,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요. 앞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가 의미의 중심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외음화입니다. 국외음화 역시 동화에 들어간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동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끝소리 디귿티읕이 디귿티읕인 형태소가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디귿이나 티읕이 경국의 즈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미다지, 마지, 미치, 가치 같은 단어들이 있고요. 자, 요거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는 연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해야 합니다. 또 국외음화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축약이 일어난 다음에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이런 단어들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반모음 이 같은 경우, 자, 반모음은요. 음성의 성질로만 보면 모음이지만 홀로 발음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음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반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된소리대기고요. 된소리대기 유형을 암기할 수 있게 표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자어인지 아니면 고유어인지 제가 구별을 못하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우선 교과서에 예시로 나와 있는 단어들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어의 예시들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문제 완전히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거센 소리 대기 축약이죠. 자, 거센 소리 대기 그드부주가 흐 만나서 크트부주 되는 현상.
자, 우리가 가장 그래도 쉽게 이해하고 있는 의문의 변동 현상입니다.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없고요. 히읗이 자, 축약은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음근 단순화입니다. 자, 자음근 단순화에서 많이 걱정하는 게 이 겹받침들이 각각 대표 무엇으로 실현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 탈락하는지를 암기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제는 시험이 임박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 정도는 암기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겹받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단어가 발음되는 이것이 원칙이고요. 예외가 3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예외의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자, 리을 비읍 받침은 대체로 리을이 남는데요. 이 밥이라는 글자에서는 비읍이 남습니다. 뒤에 자음이 왔을 때 비읍이 남고요. 모음이 오면 연음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넙이라는 단어, 자, 사실 이 친구도 리을 비읍인데 널하고 리을이 남습니다. 그런데 비읍으로 발음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자, 요거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간의 받침이 리을 기역일 때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만 리을로 발음되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예외고 나머지 자음근 단순화 현상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탈락 현상입니다. 자음근 단순화와 연음 역시 마찬가지로 형식 형태소가 이어질 때는 연음이 일어나고요.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예외 현상에서 리을 기역은 어간의 받침일 때 일어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체언의 리을 기역이 왔을 때는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더라도 여전히 기역으로 발음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탈락입니다.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이고요. 자, 리을 탈락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히읗 탈락 일어나는 경우. 히읗 탈락은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은이, 아, 어서 같은 어미 앞에서 히읗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오른쪽에 보충 자료 잘 보시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히읗 탈락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쌌다, 쌓이다, 끓다, 끓이다, 이 친구들은 지금 접사죠. 자, 접사와 만났을 때에도 히읗이 탈락한다. 이 경우는 접사의 경우, 이 경우는 어미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자, 의 탈락과 어 탈락이 있고요. 자, 의 탈락은 용언의 끝소리 의가 다른 모음 앞에서, 자, 모음 앞에서 탈락한다, 모음 앞에서 탈락한다. 아나 어 같은 경우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 동음 탈락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탈락하는 아나 어는 어미에 있는 아나 어가 아니라 어간, 어간에 있는 아나 어가 탈락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의 탈락과 아어 탈락은 의문이 탈락한 결과를 표기에 반영한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 현상이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다. 단순하게 표기의 반영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시면 의나 아가 써있다는 뜻인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탈락하는 현상이 표기에 반영이 돼서 탈락한 대로 써주지 않는 게 표기에 반영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자, 니은 첨가의 경우는 합성어에서 또는 파생어에서,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사이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입니다. 자, 각각의 단어에서 맨입
접사와 명사, 명사와 명사, 명사와 명사, 파생어, 합성어, 합성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첨가가 필수적인 현상은 아니어서요. 이 친구처럼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들도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소단원 활동 나와 있는데요. 자, 현장에서 소단원 활동 빈칸으로 만들어서 테스트 보는 시험 할 테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암기하고 쓰실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